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 조건을 읽어보면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차트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요. 일단 1번에서 3번까지를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만들 거고요.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십시오.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일단은 데이터 범위를 잡기 위해서 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결과물을 먼저 봐야겠죠? 이 출력 형태 보면 X축에는 통새우 버거 세트에서 한우 버거 세트까지 지금 버거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보면 버거들에 대한 판매 수량과 가격이 데이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이 X축에 들어가는 제목과 이 범례를 보시고 데이터 범위를 판단하셔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작업 시트에 보면 이 메뉴가 한우 버거 세트까지 치즈 스틱은 없었기 때문에 메뉴 한우버거 세트까지 잡아주시고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기 위해서 키보드 왼쪽 아래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요. 가격과 판매 수량이 데이터 범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범위를 잡은 다음에 차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화면 상단 삽입 탭을 누르시고 이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만들라고 했었죠. 묶은 세로 막대형. 자동으로 이렇게 묶은 세로형 막대가 만들어졌고요. 이 X축에 보면 아까 우리가 출력 형태에서 봤던 통새우 버거에서 한우 버거 세트까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범례에 보면 가격과 판매 수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면 현재 1번 시트인 1작업 시트에 들어가는데 이 차트 위치를 이제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평상시에는 이 보기라는 메뉴까지 있는데요.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차트 도구라는 탭이 새로 생깁니다.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의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해줍니다. 우리 차트를 넣을 위치는 새 시트, 그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작업에 있었던 차트가 조그만했던 게 새로운 시트인 4작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시트가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재 시트 앞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한번 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제4작업에다 놓으시고요. 왼쪽 버튼을 꽉 누르고 이 드래그를 해서 이 삼각형 모양, 이 오른쪽에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이 3작업 뒤에 있을 때 손을 떼주시면 차트가 3작업 뒤 4작업에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요구 조건에서 이 3번까지 처리를 했고요. 이제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을 3으로 하고 스타일 30을 선택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고요. 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지금 기존의 3개의 레이아웃만 나오는데 이 아래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면 더 많은 차트 레이아웃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1번, 2번, 3번 중에 요구 조건에서 말했던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 3번을 말하면 자동으로 차트 제목이 삽입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던 범례가 아래쪽으로 범례가 위치가 이동하는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이 지금 디자인 색깔이 이 차트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 끝에 여기 보이시죠? 이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시면 차트 스타일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스타일 30번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번호가 나오겠죠? 스타일 30번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일 30번 보라색으로 나오고 입체 효과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번까지 처리를 했고요. 이제 5번을 보면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전체의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에 이 질감, 이 바깥에 보면 그 파란색 보이시죠? 이 질감을 파란 박엽지로 하고 이 안쪽에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주라는 이 5번 조건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차트 제목, 현재 마우스가 있는 곳에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차트 영역을 일단 한번 클릭을 해주면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고요.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굴림,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그럼 차트 전체가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차트 영역의 질감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마우스를 이 차트 영역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이 화면 맨 아래 차트 영역 서식 메뉴로 들어가셔서 지금 채우기가 지금 질감으로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이 질감에서 이 화살표 목록 단추를 눌러주셔서 파랑 박엽지라는 질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그리고 그림 영역은 이렇게 흰색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 그림 영역에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에서 지금 기본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색 채우기에 가서 이 채우기 색을 맨 처음에 있는 흰색으로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면 이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리 조건 6번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아래 단품 및 세트 메뉴 수제버거 1일 판매 연황이라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 이 차트 제목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안에를 흰색으로 채우고 이 테두리에 검정색 테두리를 주는 6번 문제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을 3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트 제목이 들어가는데요. 제목을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이 제목에 놓으면 이렇게 I자가 되는데 이때 그 차자 앞에서 클릭으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차트 제목은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제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띄기도 잘 해주시고요. 수제버거 1일 판매 현황. 내용은 입력을 했고요. 지금 입력한 상태에는 이 가해가 이렇게 점점점 점선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점선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실선이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 모두 선택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굵게는 기본값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을 넣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인데요. 이 마우스를 차트 제목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서식. 이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3개 가서 실선으로 해주시고 이 테두리의 색은 검정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고 면색은 흰색, 그 테두리는 검정색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 다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7번째 조건을 보면은요. 지금은 저희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가격 계열의 차트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축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걸 한번 처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법리에 보면 이 조금 더 진한 게 가격이죠. 이 가격 막대를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가격이 차트가 다 선택된 상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의 종류는 꺾은 선형 중에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차트 종류가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보조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꺾은 선형을 클릭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지금 이게 기본축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눌러주면 이 가격에 대한 보조축이 이 오른쪽, 즉 이 왼쪽에 있는 0에서 1000까지는 이 판매 수량에 대한 축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1000원부터 만원까지는 가격, 이 꺾은선 그래프에 대한 보조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한우 버거 세트. 여기 보면 한우 버거 세트의 95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 한우 버거 세트의 판매 수량 계약값에
숫자를 이 950을 표시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버거 세트를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버거가 모두 선택됐는데 다시 한번 한우 버거 세트를 클릭을 하면 이 가의 테두리를 보면 한우 버거 세트만 선택되고 나머지 버거는 선택이 해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 버거 세트만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가보면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에서 유인물에 보면 이 안쪽 끝에 이 950이 나왔기 때문에 안쪽 끝에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세로막대 그래프 이 안쪽 끝에 유인물처럼 9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눈금선, 이 가에 보면 800, 1000 여기 눈금선이 나오는데 이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고 이 축이 Y축이 지금 200, 400, 200씩 이 보조축도 보면 2000, 4000에서 이 축의 데이터 값을 바꿔주는 문제까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실선, 이 눈금선을 클릭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 메뉴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선색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이 선 스타일로 가서 이 대시 종류를 클릭을 해주시고 요구 조건에서 말했던 파선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하면 여기 눈금선이 파선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Y축과 보조 Y축이 지금 증가값이 다른데요. 이 증가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Y축을 먼저 왼쪽에 있는 Y축을 클릭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0으로 맞고요. 지금 주 단위가 지금 고정을 클릭해 주시고 100이 아니라 출력 형태에 보면 20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 단위를 200으로 입력하고 닫기를 눌러주기 전에요. 여기 보면 저희 거는 유인물이 0 대신에 빼기가 나오는데 유인물은 이 자리에 0이 나왔기 때문에 표시형 요구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도 바꿔주겠습니다.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어서 이 0 자리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닫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0이 입력되었고요. 주 단위를 200으로 했기 때문에 200, 400, 200씩 증가하는 주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있는 데를 클릭으로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도 최소값 0, 최대값 만은 그대로고요. 이 주 단위만 고정으로 해서 1000씩이 아니라 2000으로 데이터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원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게 맞기 때문에요. 바꿔줄 건 없고요. 닫기. 0원, 2000원, 4000원에서 보조 축 단위가 유인물처럼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8번 문제 보면은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 법례명이 보면 판매 수량과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거 보면은 이 판매 수량이 이렇게 입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이 법례명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1작업에서 판매 수량을 입력할 때 제목을 첫 번째 줄에 입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4작업에 이 법례를 클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법례 항목 계열에서 판매 수량을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 제목을 고치기 위해서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계열 이름 이렇게 기본 계열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 내용을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꼬르를 입력하시고 법례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문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안에 원하는 법례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쌍점 EA 가로 닫고 큰 따옴표를 열었기 때문에 문장이 끝난다는 의미에서 큰 따옴표를 닫아주셔야겠죠. 확인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확인. 이렇게 하면 이 법례명이 두 줄로 있던 게 유인물처럼 한 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요. 마지막 9번 문제 보면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성을 삽입하고 이 최다 판매라는 이 도형을 삽입하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넣을 거기 때문에 삽입 탭으로 가시고요. 이 도형에서 이 아랫부분에 보면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일단 유인물과 비슷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설명선이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결과 출력 형태에 보면 이 지시선이 이 950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끌어서 이 950 위치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최다 판매라고 입력하시고요. 유인물하고 똑같이 이제 글꼴이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클릭으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홈 탭에 가서 글꼴 색을 일단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요. 이 제목이 정중앙에 갈 수 있도록 이 맞춤에서 가로로 가운데 맞춤, 세로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도형을 그리면 기본 도형이 이렇게 파란색 도형이 되는데요. 유인물에 보면 면색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메뉴로 가서 채우기의 색은 단색 채우기 중에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인물에 있는 요구 조건 9번까지 해서 도형을 만들어 봤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유인물로 받은 시험지와 본인이 만든 결과물이 똑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예,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은 제4작업 그래프 차트 만드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